에세이를 잊은 고양이에게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 인간은 행동의 실행자인 동시에 그 특성을 키워나가는 자이며 운명의 창조자이다. 바로 오늘 낭독할 책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의 저자 제임스 알렌의 말인데요. 운명에 대한 관점은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믿고 어떤 사람은 삶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데요. 운명이 피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닌지는 개인의 신념, 철학, 종교 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낭독할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의 저자 제임스 알렌은 생각이 운명의 결과를 형성한다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제임스 알렌의 주장은 이 책이 지어진 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몇 가지 관점에서 지지되고 있습니다. 그중 의식 창조론이라고도 불리는 개념은 인간의 생각이 개인의 경험과 현실을 형성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를테면 언어와 사고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긍정적인 언어나 사고는 현실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 즉,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 또한 새로운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역시도 이상이 세상을 이끈다는 본문을 통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무분별한 감정에서 벗어나 눈앞의 일에 집중한다면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뜻을 굽히지 않는데요. 한 발 더 나아가 인간은 행동의 실행자이자 운명의 창조자로서 스스로의 운명을 극복해 나아가는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조건이 결국 우리 안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의 저자 제임스 알렌은 사업가인 아버지의 파산 후 줄곧 가족을 위해 살아가다 돌연 시골 마을에서 묵상과 사색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깨닫고 오늘 청자들에게 인생에서 배우고 의지력으로 운명을 극복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문학성과 천재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에세이를 잊은 고양이에게 오늘은 제임스 알렌의 작품 중 56개국 언어로 번역,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서 1억 5천만 부가 판매된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의 발췌 낭독을 통해 그가 추구했던 영적인 자기 훈련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장) 내 운명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면 내가 바뀌면 인생도 변한다. 개인이 뿌린 결과대로 열매를 맺듯 국가나 사회도 수확을 한다.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정직하고 정의롭다면 국가의 미래는 번영과 발전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부정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는 쇠퇴의 길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임무에 성실하고 의욕적인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변화한다. 고매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미덕의 문화와 자기개발에 전념하면서 대중을 이끌어가는 국가에는 평화와 번영이 보장된다. 거대한 자연의 법칙은 은밀하면서도 정확한 공정성으로 인생에서 작용한다. 늘 눈물만 흘려야 하는 운명, 밝게 웃음 짓는 운명. 운명은 인간이 손수 시실과 날씨를 엮어서 짜나가는 천과 같은 것이다. 이때 인생은 인간을 성장시키는 위대한 학교가 된다. 기쁨과 어려움을 거치면서 미덕과 부도덕을 쌓아가면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진도가 느려 보이지만 확실한 지혜를 배우는 수업이 이어질 것이다. 2장 내 맘을 내 맘대로 하는 연습. 누구나 마음 다스리기에 달인이 될 수 있다. 셀프 컨트롤은 한마디로 마음의 과학이다.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수많은 이론과 가설이 검증되고 사회에 구체적으로 실현됨으로써 그 공적을 인정받듯 마음을 다스리는 과학 역시 개인의 내면적 요소나 행동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셀프 컨트롤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지식과 인격도 뛰어나서 사회와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과학자는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등 세상의 자연현상이 가진 힘을 연구하여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 나간다. 마음의 힘을 이해하고 컨트롤하는 지혜를 쌓아가는 사람 또한 마음을 이해하고 컨트롤하는 과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 세계의 다양한 현상에 자연과학이라는 불변의 법칙이 있듯이 마음 세계에도 특유한 법칙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경험으로 깨달아 나가는 것이 바로 셀프 컨트롤이다.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마음 다스리기의 달인, 즉 셀프 컨트롤의 달인이 될 수 있다. 달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권위 있는 과학자 대열에 합류하기까지 오랜 연구기간과 수많은 역경의 극복이 요구된다. 그렇게 오랜 시간 업적을 쌓고 사회적 공헌들을 인정받아 비로소 권위 있는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의 과학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끈질긴 인내심을 갖고 마음에 몰두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셀프 컨트롤의 지혜를 온몸으로 체득하여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에게도 평화를 선물하는 달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만큼 힘겨운 일도 없다. 그 일은 타인이 알아주거나 격려해주는 일이 아니다. 인고의 시간을 홀로 견뎌내야만 하는 고독한 작업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과학을 추구하는 사람은 홀로 서기를 명심하고 뒤돌아보지 않으며 당당하게 자신과 맞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3장. 인생에서도 작동하는 인과 법칙.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완전한 관계다. 재앙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 네 자신의 사고와 행동 방식, 그것이 바로 재앙의 근원이다. 이 말은 프랑스 계몽기의 위대한 사상가 장자크 루소가 남긴 명언이다. 모든 어려움은 내 행동에서 비롯된다. 행동이 올바르면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말끔히 사라진다. 미국의 저명한 사상가인 에머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은혜와 보답, 어느 한쪽도 손해보거나 기우는 일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하고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과 동떨어진 성격의 결과가 생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언어와 말은 반응을 일으키고 행동은 효과를 불러온다. 반응과 효과는 말과 행동 자체와 완벽하게 일치되어 있다. 이는 마치 원인과 결과도 완벽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원인과 결과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나쁜 생각이나 다소 비겁한 생각을 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조금씩 불안에 떨게 되고 결국엔 불행한 결말을 맞는다. 게다가 그런 생각이 말로써 표현되어 귀에 들려오는 그 순간 마음은 이미 평온함을 잃은 채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나쁜 생각을 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그것을 표출하는 사람은 서서히 스스로를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늘 남을 배려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시점부터 높은 품격과 행복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나아가 배려와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말과 행동은 그 사람에게 정신적인 성숙은 물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행동은 개인의 장점과 단점은 물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말과 행동은 바로 나를 표현하는 도구이자 방법이다.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몹시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큰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할 때, 일단 나부터 되돌아보기 바란다. 그런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4장. 의지력을 강화하는 연습. 의지를 강화하는 7가지 규칙. 인간은 강인함과 나약함을 동시에 발휘하지 못한다. 활력에 넘치는 사람이 나약한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없거니와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걸어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나약하고 의존심만 가득한 마음으로 강인한 의지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강한 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선 약점부터 극복해야 한다. 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논리인가. 의지를 강화하는 방법은 이미 내 손안에 쥐어져 있다. 약한 마음과 반복적인 일상, 이 정도면 강인한 의지를 키워나가야 할 환경과 필요성은 이미 갖춰진 셈이다. 지금부터 의지력 트레이닝을 시작해보자. 우선 의지를 강화하는 7가지 규칙부터 소개하겠다. 1. 나쁜 습관을 버려라. 2. 좋은 습관을 길러라. 3. 무슨 일이든지 신속하게 착수하라. 4. 집중하라. 5. 규율에 맞게 생활하라. 6. 말과 언어를 컨트롤하라. 7. 마음을 컨트롤하라. 이 7가지 규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누구든지 의지력을 높일 수 있으며 목표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 나아가 어려움이나 비상사태에 직면해서도 침착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5장. 완전은 필수 조건이다. 어떤 경우라도 완전이 최고다. 완전은 어떤 일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을 말한다. 더 이상 추가해야 할 부분이나 따로 필요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누군가 내 일을 대신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했던 것보다 월등하다면 그동안의 나는 완전했다고 할 수 없다. 완전함을 추구한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 이상의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 눈앞에 닥친 일에 최선을 다할 것, 집중력을 키울 것, 인내할 것, 책임감을 가질 것 등을 가슴 깊이 새겨두기 바란다.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라. 또한 최선을 다하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능력으로 해결하라. 어떤 일이든 불완전하게 끝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불완전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없다. 목표 달성에 요청되는 강한 신념도 부족하므로 인생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본능적이고 나태한 마음 속에서는 강한 신념이 자랄 수 없다. 어중간하고 불분명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업무를 해도 여행을 가도 성과가 신통치 않다. 어중간하게 대충 넘기는 것보다는 전력을 다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도전하여 불완전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맡겨진 일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 완전이란 인류가 존재해온 이래로 누구나 바라고 소망하는 바다. 양심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불확실한 계획과 목표보다는 다소 제멋대로이긴 해도 분명하고 신념에 찬 목표가 훨씬 가치 있다. 완전을 추구하는 사고와 행동은 이해력과 성장을 촉진한다. 나아가 긍정적이고 올바른 사고, 생기 넘치는 행동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6장. 마음을 잘 만들어야 인생을 잘 만들 수 있다. 인생을 만들어가는 작업, 4가지 기본 원리. 좋은 사고와 생각을 자재로 견고한 마음의 집을 짓듯이 역경과 유혹의 회오리가 몰아쳐도 동요하지 않을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사수하고 도덕적 기준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공정, 결백, 성실, 배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가꾸어 나가는 도덕적 기본 원칙 4가지다.
이 원리들을 무시한 채 부정과 모략을 일삼고 자기중심적인 행동만 고집한다면 성공과 행복은 얻을 수 없다. 수학적 원리를 무시하면 울타리 하나도 제대로 세울 수 없다. 마찬가지로 원칙들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실패를 겪고 고배를 들게 된다. 물론 성실하지 않은데도 성공을 하고 돈을 긁어모으는 사람이 있다. 부정과 눈속임으로 밀어붙여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안정궤도에 오르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패한 인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딘가에서부터 일이 꼬이면 결국엔 실패의 쓴맛을 보고 사람들로부터 신용을 잃으며 나쁜 평판이 퍼져나가 애써 모은 재물을 놓치고 만다. 그 무엇보다 두려운 점은 스스로가 자신감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져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이다. 7장 집중의 위력 몸에 익히기.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선 눈앞의 일에 집중하라. 인생의 큰 목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눈앞에 있는 해야만 하는 일을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어떤 작업이든지 상관없다. 자신이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을 최고로 잘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과 집중력을 확실하게 익힐 수 있다. 그 능력을 충분히 익힌다면 당신은 어떤 목표라 해도 달성할 수 있다. 또 아무리 큰 목표라 해도 하찮게 보일 것이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강인함은 훈련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강해지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키우고 스스로 강화해가면서 훌륭하고 강인한 인간으로 성장한다. 허약한 사람이 인내심을 갖고 강도 높은 훈련으로 몸을 튼튼히 할 수 있듯이 나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올바르고 강인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마음을 강화시킬 수 있다. 나약함을 버리고 목표에 의식을 집중하라. 실패는 성공으로 향하는 통과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 강인하게 생각하고 용감하게 행동하고 가치 있는 일을 멋지게 이뤄내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8장 감정을 지배하면 인생도 지배할 수 있다. 내 마음을 정원처럼 꾸며보자.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아름답게 가꿀 수도 있고 그냥 방치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정원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자란다. 하지만 버려진 정원에서 자라는 것은 쓸모없는 잡초뿐이다. 만약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뛰어난 정원사가 정성껏 가꾼 정원에 아름다운 꽃씨를 뿌리듯 마음의 정원에 피어난 나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의 정원을 꾸준히 가꾸면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과 인생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생각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절히 원하는 일은 언젠가는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 그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일이다. 9장 목표의 위력과 달성의 환희. 실패를 환희로 바꾸면 뜻밖의 결과를 가져온다. 어린 시절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이 올랐을 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떠올려보라. 운동선수들이 길고 험난한 훈련을 이악 물고 견디는 이유도 승리의 기쁨과 환희를 알기 때문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지만 경기에서 멋지게 활약함으로써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인정받는 기쁨도 알기 때문이다. 몇 년씩 좁은 연구실에 갇혀서 약물과 씨름을 하면서도 과학자들이 그 손을 놓지 않는 이유 또한 탐구와 발병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다.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도 또다시 도전하는 비즈니스맨들에게는 성공에 대한 보수와 성취감이 기다리고 있다. 농부들은 어떤가?
한여름 뙤약볕을 견디며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는 것은 가을의 풍성한 수확과 함께 노동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목적을 완수했을 때의 기쁨은 그동안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이다. 더불어 정신적인 성장이라는 선물까지 주어진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와 좌절감으로 큰 상처와 아픔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 의지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며 최후에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실패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발걸음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자. 10장.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 내가 행복하면 주위 사람들도 행복하다. 맑고 상냥한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고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소망이다.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은 아름답고 행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스스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번뇌로 가득한 이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불순한 마음으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불행과 더불어 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더 많은 번뇌를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제나 선의를 베풀고 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번뇌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행복의 씨앗을 뿌린다. 그 일은 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상냥하고 맑은 마음을 가진 행복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이 세상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상쾌하고 시원한 향기는 행복한 사람에게서 은은하게 퍼져나온다. 우리는 빨리빨리를 외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답답한 일들을 만났을 때 상황이 반전되기를 기다리는 갈망은 더욱 심해지기 마련인데요. 오늘 낭독한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에서는 지금의 상황만 역전된다면 나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우리의 생각은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눈앞의 일에 집중하고 멈추지 말고 행동하라는 말과 명상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주문하고 있는데요. 특히 실천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 낙담하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단지 바라기만 하고 불평을 계속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의지로 환경을 만들고 그 경험을 통해 운명을 개척하라고 격려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에 행복해진다는 금언이나 모든 것이 당신 탓은 아니나 당신은 당신 탓이다라는 쇼펜하우어의 질책도 떠오르는데요. 오늘 낭독한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를 통해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내면 세계를 개혁하고 행동을 실행함으로써 운명을 창조하라는 제임스 알렌의 말을 실천해 봄으로써 웃음과 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길 기대해 봅니다. 에세이를 잊은 고양이에게. 오늘은 이너북에서 출판한 제임스 알렌의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의 발췌 낭독이었습니다.